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떠드는 사람 268화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짐 자무시의 영화 Father, Mother, Sister, Brother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목이 좀 기니까 이 영화를 파마시브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줄여가지고. 저도 파마시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파마시브를 팟캐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자꾸 밤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파마시브의 뭐 다른 여러 장면들이나 인상적인 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랍시고 오랜만에들 만나가지고 밥은 안 먹고 계속 뭐 마시기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계속 말 끊기고 방 안에는 막 정적만 흐르고 막 그런 순간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파마시브가 개봉한 지 좀 됐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너무 현실적이고 평범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고 평범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좀 심심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마도 그거는 이 영화 안에 큰 사건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는 뭔가 싸움도 없고 뭔가 폭발적인 이벤트나 감정 소모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극적인 화해 같은 것도 없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가족들 사이에 흐르는 이 미묘한 공기가 낯설지 않아. 나도 뭔가 겪어봤었던 것 같은 그런 익숙한 공기 같은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평범하게 느껴질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아버지는 굳이 가난한 척을 해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온 자식들은 그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파마시브 이 영화에서는 가족들이 다 서로 말을 아낍니다. 내가 이랬다? 혹은 뭐 네가 이랬다. 아니면 누가 뭘 했다? 잘못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놓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뭐 영화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가족들도 이러지 않나요? 저는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도 이런 가족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지 않는 거. 우리가 싸워서 뭐 좋을 게 뭐 있냐. 계속 봐야 되는 사이인데. 그래서 굳이 싸움으로 이어가려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하는 사이니까 대충 뭐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거 그냥 안 하고 조금 더 보태서 길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냥 짧게 말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파마시브 영화에서는 에피소드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빨간 옷인데, 흔히 빨간색은 핏줄을 의미하잖아요. 혈연이나 가족,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빨간색이 그렇게 따뜻한 연결은 아닙니다. 가족, 혈연, 핏줄, 이런 따뜻한 연결이라기보다는 끊을 수 없어. 근데 또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아. 우리는 그런 가족이다. 그런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피소드마다 같은 색의 옷들을 입고 나오지만 그들은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서로 관심이 없어. 공감대도 없어. 그러다 보니 뭔가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을 내가 막 귀담아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뭐 상대방들이 귀담아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속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관계성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린 사이인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빨간색은 우리는 가족이야.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다.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면서 확실해진 게 하나 있는데, 세 에피소드 모두 마시기만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심지어 먹을 게 테이블에 꽤 많이 있어요. 엄마가 막 이거저거 해놨잖아요. 애들이 이제 오면 먹으라고. 케이크도 있고, 과일도 있고, 쿠키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막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를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몇 번 비춰줍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끝에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는데, 음식이 줄어들질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 그냥 오로지 마시기만, 그 차만 계속해서 찻잔 들고 차만 마시는 장면만 계속 나와요. 왜 그들은 서로 같이 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밥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세 번의 에피소드 모두 공통적으로 밥을 먹는 장면은 없어요. 대신에 물이나 커피, 차 같은 이런 음료를 계속해서 마시는 장면만 있습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표현을 쓸 때 같이 밥을 먹는 거에서 그 식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사이. 그게 가족이고 식구고 뭐 이런 건데 밥을 먹는다. 이 밥을 먹는 일은 뭔가를 씹고 삼키고 하는 일부터 해서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음식을 이렇게 보고 뭐 하나를 집어다가 내가 입에다 넣고 씹고 삼켜서 넘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정서적 친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랑 막 편하게 밥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혼밥하려고 음식점에 갔는데 막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아유 아가씨 혼자 왔는데 여기 합석 좀 해도 될까? 이러고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너무 싫어. 이게 다 정서적 친밀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저 사람 누군지 몰라. 나 저 사람이랑 밥 같이 먹을 만큼 뭔가 유대감이 없어. 이제 이렇기 때문에 밥 먹는 게 힘든 건데 반대로 음료는 침묵을 버티는 정도의 용도로 쓰이기만 해도 퍼펙트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에서 마시는 행위는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감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둔다기보다는 뭔가를 덮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막 말을 하다가 말이 막히면은 한 모금 해요. 그리고 저 말하는 거 불편해. 아니면 내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 그럼 또 한 모금 해요. 그리고 나 지금 좀 짜증이 났는데 이대로 있으면 내 감정이 터질 것 같아. 날 좀 이렇게 이지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물 한 모금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색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울고 싶거나 뭔가 견디지 못할 때 그럴 때 물 같은 음료를 마시면서 상태를 버티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폭발부터 시키기보다는 일단은 버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쁘게 해서 좋을 건 없다 이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내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는 거지. 폭발시키지 않고. 그래서 밥은 먹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덮어줄 물은 마실 수 있다. 이런 별거 아닌 내용으로 꽤나 날카롭게 그런 사실들을 포착한 연출과 설정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밥 설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넷플릭스에 그 비밀일 수밖에라는 한국 영화가 올라와서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도 비슷한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 가족들도 서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비밀을 만들어요. 내가 너와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서 네가 나한테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네가 나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바래서. 그래서 이것은 비밀일 수밖에. 그래서 제목이 비밀일 수밖에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비밀을 숨기는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그 어색함을 고착시키는 그런 내용이 그 영화에 들어 있습니다. 뭔가 이런 이상한 관계들은 유독 가족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끔찍한 전제를 짐짝처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영화는 매 에피소드마다 영국식 농담 한마디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영국식 농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담들은 뭐 딱히 분위기를 푸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하하하하 이렇게 웃기는 농담이 되지도 못하고, 그 농담이 다른 농담으로 이어진다던가, 아 그거 이래가지고 저래잖아, 이렇게 뭔가 다른 이야기로 확장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웃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대화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뭐라도 말해보려다가 멈춘 그런 흔적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영국식 농담은 결국 소통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파마시브를 처음에 보고 오시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에피소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얘기,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근데 결국은 세 번째 에피소드가 좋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에 오랜만에 남매가 만나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 이 에피소드는 앞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와는 다릅니다. 더 이상 피할 대상이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더 이상 피할 대상이 없습니다. 부모는 없고 남은 건 오직 남매가 가진 가족에 대한 기억뿐이에요. 그게 이 에피소드의 킥인데, 앞에 두 에피소드와는 달리 이 에피소드에는 선택지가 그래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두 에피소드에서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나는 언제든 말할 수 있는 거야. 말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는 거고,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택지도 있는 거고, 조금만 용기를 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타이밍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에피소드인 거잖아요. 대상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세 번째 에피소드는 없어.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없어.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뭔가 말하고 싶은데 그걸 들을 대상이 이제 없는 건 거죠. 세 번째 에피소드의 특징으로 남매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앞에 두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말이 절대 안 나오죠. 사랑한다는 말. 근데 이거는 이 남매 사이가 특별히 돈독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돈독한 남매 사이면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지도 않았겠지. 그죠? 이제는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도 더 이상 망가지거나 나빠질 게 없는 건 거죠. 앞에 두 에피소드는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 말을 하면 들을 대상들이 존재하는 진행 중인 상태인 건데, 그래서 내가 뭐 사랑한다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 감정에 대한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기대감이 되고 책임감이 되고, 언젠가는 그게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때 왜 그랬는데, 이런 뭔가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섣불리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무게감을 갖게 된다면, 이 세 번째 에피소드의 남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표현 같은 거는 이제는 아무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말이 된 거예요. 로맨틱한 표현으로 사랑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관계가, 우리 가족이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었겠지? 우리도 사랑한 가족이었겠지? 너랑 나 사랑한 남매였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허락받고 얘기를 듣고 싶은 건 거죠. 왜냐면 더 이상 확인받을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따뜻하다기보다는 아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내 존재에 대해서,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존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제서야 뱉어내면서 재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래서인지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계세요. 물론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마다 반복되는 그 몇 가지 상징 중에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새 에피소드마다 슬로우 모션으로 화면을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은 가족과는 무관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영화 속의 가족들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잖아요. 분위기도 정체되어 있고 감정도 정체되어 있고 그 모든 서사가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 이 가족의 바깥 시간만큼은 정상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건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인 그 가족들이 아니라 그 가족 바깥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뭐 그냥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롤렉스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는 보통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증거의 뭔가 매개체로 사용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직 과거에 묶여 있다는 표시처럼 보여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인물들을 같은 자리에 계속 붙잡아두면서 에피소드마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결국은 같은 데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징들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슴슴한 건 사실이에요. 울리는 주제도 딱히 없고 카타르시스도 없고 뭐 명확한 메시지도 사실은 없어요. 야, 그래도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의미가 약간 살아있을 때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 이 영화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이 파마시부가 살아있을 때 잘해라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주제를 썼다고 하기엔 좀 약하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현실적인 모습을 군더더기 빼고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형태는 짐자무시 감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짐자무시가 감정을 크게 밀어붙이는 감독은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해결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인물들이 그 상황을 어떤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좀 오래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거예요. 갈등을 만들었지만 그 갈등을 풀어주고 해소해주기보다는 그 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마시브가 개봉하기 전에 짐자무시 기획전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 뭐 짐자무시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다른 영화들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등을 뭐 만들고 해소하고 이런 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시간에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의 영화에는 특별히 클라이맥스가 없습니다. 이 파마시브에서도 짐자무시는 가족을 어떤 특별한 관계로 보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말하지 못하고 더 머뭇거리게 되고 더 어정쩡해지는 상태를 그냥 둠으로써 이런 가족 관계가 보편적이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슴슴하게 느껴지는 건 어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감독이 그런 특정 감정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슴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마시브는 어떤 특정 감정보다는 상태를 남기게 됩니다. 내가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을까? 연락을 언제 해봤을까? 난 가족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도 가족들에게 해야 했는데 막 미뤄왔던 그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영화에는 대사들도 되게 짧거든요. 긴 장문의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말은 소통의 도구잖아요.
내 생각을 전달하고 네 생각을 전달해서 막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합의도 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말이라는 건데, 이 파마시브에서는 역으로 사용되죠. 서로 너무 다가가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얘네는. 왜냐면 서로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둘 중에 하나, 너무 가까워지거나 뭐 말을 하다 실수해서 야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싸우다가 오부지게 그냥 싸우고 쫑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는 어떤 메시지나 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남기면서 너는 너의 가족과 어떤 상태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건 거죠. 그래서 뭐 대단한 각성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라는 관계가 왜 늘 어정쩡해야 하나, 왜 늘 애매해야 하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야, 봐봐라. 다른 가족들은 이렇게 어정쩡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새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새 가족은 애정이 없진 않습니다. 애정보다는 뭐랄까, 머뭇거림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의 부모와 자식들은 서로 사랑할 줄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서로 좋아해. 근데 그냥 어색한 거야. 그리운데 어색한 거야. 좀 미안한데 어색한 거야. 그래서 뭔가 말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을 좀 붙일 만한 상황인데도 그 한마디가 쉽지가 않고 괜히 눈치만 보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반갑지만 그 반가움보단 어색함이 먼저라 뭐 어떻게 살갑게 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보다는 내 체면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 영화가 남기는 게 그 가족 간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이란 관계는 끝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지만 평생 서로를 이해 못하고 가까워질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말을 꺼낼 용기가 생기는데 이미 늦어버렸죠. 뭐 근데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낸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런 관계가 유일하게 가족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는 세 가지의 화해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화해와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화해,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화해, 이렇게 세 가지 화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화해들이 있어도 가족이라는 관계는 실패한다. 이게 보편하다. 하지만 그 실패한다고 해서 그 가족 관계가 쫑나는 건 아니다. 그저 그 실패한 가족 관계가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족들은 1년에 한두 번쯤은 더 만나고 싶어 하고, 얼굴도 보고 싶어 하고, 전화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밥을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차 한 잔쯤은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이 이 파마시브에 등장하는 가족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은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뭐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물리적 성장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관계성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족은 받아들이는 거야. 평생 감당하는 관계인 거예요. 상대방을 감당하고 있는 나를 감당하는, 그렇게 평생 감당해 나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파마시브의 가족들이랑도 좀 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유일한 희망에 공감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68화, 가족은 평생 감당해가는 관계, 파마시브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U, saylove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69화에서 만날게요. 안녕!